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이며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 개장 직후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폭락하며 6천선 아래로 밀려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하락세로 인해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의 공포 심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색 하락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오직 에너지와 방위산업 관련주만이 전쟁 수혜주로 부각되며 홀로 상승세를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WM그룹의 박석현 부부장님을 모시고 이번 중동 사태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부부장님께서는 전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시아 시장만 유독 강한 하락 압력을 받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한국 시장이 어제 휴장하는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는 1.5% 하락했고 대만 증시 역시 하락하며 아시아 전반이 불안했습니다. 오늘 들어 일본과 대만 시장 모두 2% 이상 추가 하락하면서 이틀간의 누적된 주가 조정률이 4%를 넘어서는 급락장을 연출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이번 폭락은 이틀간 쌓였던 대외 악재들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타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파괴적인 하락 에너지를 분출한 것입니다.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 시장이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위험 선호도가 높았던 아시아 신흥 시장이 가장 먼저 매도 폭탄을 맞으며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원유 수급 경로의 불확실성인데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자금률이 낮아 중동 정세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원유를 자체 생산하며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로부터 들여오는 원유 비중이 절대적이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곧바로 국내 경제의 치명타가 됩니다. 일본의 경우 중동 원유 의존도가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유가 급등과 공급 차질 가능성은 양국 시장을 끌어내리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이 7% 넘는 기록적인 폭락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초부터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매도세를 이어오며 국내 증시의 상단을 강하게 억누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 들어서는 매도한 자금을 다른 업종으로 재투자하지 않고 시장을 관망하거나 아예 자금을 회수하는 보수적인 패턴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파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갈래의 해석과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증권사들은 여전히 코스피와 반도체 종목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는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매의 큰 축을 담당하는 패시브 펀드는 국가별 정해진 비중이 있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면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시장의 비중이 한계를 넘어서면 펀드 매니저들은 이익 실현 차원에서 주식을 덜어내야 하며 이것이 최근의 매도세로 나타난 것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 전체에서 빠져나가는지 확인하려면 한국 외에 인도나 대만 같은 다른 주요 시장의 동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월 한 달간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이 오히려 인도와 대만 시장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흥국 시장 전체에 대한 혐오라기보다 한국 증시의 단기 급등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대만 반도체 주식을 매수했다는 점은 전 세계 반도체 경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이 유독 깊게 하락하는 데에는 외국인 매도뿐만 아니라 국내 매수 주체들의 공백이라는 내부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에 외국인이 던진 반도체 물량을 모두 받아낸 것은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의 거대한 예탁금과 연금 펀드 자금이었습니다. 개인들의 IRP 계정이나 이사 계정을 통한 ETF 매수세는
그동안 주가를 방어하고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수급의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자금은 심리적인 요인에 민감하여 중동전쟁과 같은 대외적인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위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는 그동안 활발했던 개인들의 ETF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멈추면서 시장을 지탱하던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던 바스켓 매수 역시 개인들의 ETF 청구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했기에 개인의 관망은 곧 매수 공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낙폭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시장 전반의 체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과도하게 오른 반도체주를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가 매수에 가담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현재의 주가가 기업의 실제 이익에 비해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 수준인지 시간을 두고 꼼꼼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질학적 위기가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인지에 대해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대세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 가파른 상승 뒤에 찾아온 기술적 조정 국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진정된다면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기업의 본질적인 실적 모멘텀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무모하게 저가 매수에 뛰어들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차분히 관찰하며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건실한 상승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현재와 같은 급락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수 횟수를 평소보다 더 많이 늘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고전하는 사이 방위산업과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의 상승은 주로 정제 마진 개선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단기적인 수급 요인과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방산주 역시 단순한 테마성을 넘어 최근 주도주군의 한 축을 담당하며 지정학적 긴장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리스크가 진정되면 방산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항공주와 여행주는 원가 상승 부담과 여행 심리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입니다. 유가 상승은 항공사들의 유류비 부담을 즉각적으로 높이며 해외여행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은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코스피가 유독 깊은 조정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상승폭이 코스닥에 비해 훨씬 컸기 때문에 되돌림 현상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급락은 펀더멘털의 붕괴라기보다 단기간에 쌓인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통증에 가깝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불과 한 달 만에 5,000선에서 6,300선까지 수직 상승했으니 이번 공습은 좋은 조정의 빌미가 된 셈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조정이 얼마나 지속될지 궁금해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까운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갈등이 적어도 3월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분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4월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전쟁에 대한 부담을 안고 회담장에 나가기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중동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과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은 여전히 시장을 위협합니다. 만약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과거의 오일 쇼크와 같은 경제적 타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만 원유 수입에 $750억 이상을 지출했으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70년대 말과 80년대 초 오일 쇼크, 당시 원유 수입 비중이 25%까지 치솟았던
악몽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경제는 과거와 달리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여 다시 수출하는 고도화된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여 국내에서만 소비했으나 지금은 석유 제품이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1위를 다투는 효자 품목입니다. 따라서 유가 상승이 반드시 경제 쇼크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수출 단가 상승을 통한 이익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유가가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자극한다면 이는 수요 둔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치솟고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되면 증시의 하락 압력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에너지 가격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질학적 불안감이 커지자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투자 자금이 급속히 이동하며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금 가격의 상승은 단순히 전쟁 때문이라기보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금 매수 수요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선물거래소에서 금과 은의 증거금을 인상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급격한 가격 변동성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사태에 따른 우리 증시의 영향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박석현 부부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단순히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매도가 일단락된 이후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지 여부가 향후 반도체 주가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장을 통해 시장의 수급 구조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외 변수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학습했습니다. 코스피 6000선이 붕괴된 것은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진 것이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지지선을 탐색하는 과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가 오히려 우량주를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한 무리한 투자는 변동성이 큰 현재 시장에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방산주와 에너지주의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전쟁의 전개 양상과 국제 유가의 안정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 절감과 노선, 다변화 등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시장의 급변동에 대비하여 증시 안정화 조치들을 점검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동발 악재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전략적 대응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중동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매일 아침 발표되는 국제 유가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서막이 될지 결정짓는 분수령이 곧 다가올 것이라 예측합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요한 특수가스나 원자재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은 이미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로 이어진다면 이는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확전 방지를 위한 중재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는 신용 융자 잔고가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반대 매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며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빚을 내어 투자한 개인들이 주가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물량을 쏟아내면 이는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실적을 증명해낸 기업들은 결국 이전보다 더 높은 주가로 보답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조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부채 비중을 줄이며 시장의 반등을 준비하는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상태에서 기업의 순이익 가치가 주가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는 실적 장세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 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은 오히려 좋은 매수 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HBM과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서의 압도적인 기술 우위는 중동발 위기조차 넘어서는 한국 반도체만의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즉 환율 상승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특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패닉셀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환율 변동성도 주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외환 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필요시 구두 개입이나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거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군사적 움직임과 외교적 수사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업이나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유가 급등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인다는 점도 투자 전략에 참고할 만합니다. 방산 분야의 수출 계약 소식은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뉴스를 세심히 챙겨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원칙 없는 매매보다는 본인이 설정한 투자 원칙을 준수하며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인내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며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시장의 소음을 이겨내고 진정한 수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미국과 이란의 갈등,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역사 속 수많은 위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증시가 5% 넘게 급락하고 6천선 아래로 밀려나며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던 오늘의 공포 또한 결국엔 지나갈 바람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다음 기회를 포착하는 준비성입니다.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이해한다면 유가 상승기에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일지 예측 가능합니다. 에너지와 방산주가 전쟁 수혜주로 떠오른 현상도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의 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폭락 역시 반도체 업황의 붕괴라기보다는 외국인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매도와 개인 수급의 일시적 공백 때문입니다. 박석현 부부장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에 집중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3월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동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려 노력할 것이라는 정치적 역학관계도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우리 기업들의 저력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수익의 원천이 됩니다.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은 시장의 불안감을 투영하지만 이 또한 증거금 인상 등을 통해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입니다. 환율의 가파른 상승은 우리 증시에 부담이 되지만 수출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본인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무리한 부채를 정리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투자자들은 모두가 비관론에 휩싸여 주식을 던질 때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중동의 전황이 시시각각 변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실적이 개선되고 성장을 멈추지 않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종목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와 기업들의 유연한 공급망 대응 능력이 결합된다면 한국 증시는 이번 위기를 딛고 다시 도약할 것입니다. 하락장이 주는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그 안에서 배우는 시장의 원리와 투자 근육은 평생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박석현 부부장님과 함께한 대담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글로벌 거시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투자자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의 하락은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과정일 뿐이니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시장을 계속 주시하며 대응하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하며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투하십시오.